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에게만 벌점을 준대요. 학교에서 흔히 발생을 하죠. 벌점. 요즘 벌점 제도가 있더라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여자 담임 선생님이 본인한테만 자꾸 벌점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고 잘못이 없는데 자기만 싫어해서 선생님 마음대로 벌점을 부여한다고 불만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학교에서 아마 이런 일들은 좀 흔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조금 잘못해도 벌점을 안 주는데 이 아이는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거보다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벌점을 부과한다라는 그런 형태가 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담임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 담임선생님. 그러면은 여자 담임선생님한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전제 조건을 깔은 거예요. 심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 담임선생님이. 즉,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그 여자 담임선생님의 입장에서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심리, 즉, 건강한 심리에 있는 학생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괜히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뭔가 긋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가 있게 되냐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인은 생각 안 해요. 본인은 뭘 했어요? 자기 상처를 그거를 통해서 그 아이를 그 학생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해소한 거예요. 해소 차원이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게도 벌점을 부과하거나 또는 그런데 유독 내가 좀 많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가 있는데 다 같이 벌점을 먹는데 이상하게 내가 좀 더 많아. 이렇게 되면은 유독 나만 벌점을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쟤는 한 번 했는데 쟤는 2번 했고 근데 쟤도 1번 했고 그런데 나는 왜 5번이 돼 있지? 라고 하면서 유독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아이는 결국은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벌점을 먹었냐를 기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에게는 벌점이 하나도 없는데 나만 유독 계속 주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나만 유독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여자 선생님이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 그냥 표현해서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해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좀 많아서 지금 그렇게 유독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즉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벌점을 받았는지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는 이래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걸 2가지 경우를 이렇게 두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처를 그냥 힐링하는 차원에서 자기 상처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벌점 받는데 유독 너가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너가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너의 기준으로 볼 때 네가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네가 많은 거야. 왜? 당연하잖아요. 내 생각할 때는 나만 생각하니까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왜 쟤는 하나인데 왜 나는 5개야? 왜 쟤는 2개인데 왜 나는 5개야? 선생님이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너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뭘 가냐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표현 즉 딸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자기가 그렇게 유독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처거든요. 자기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결국은 엄마한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처를 표현해주는 것 뿐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경우에도 대화를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심을 그냥 무조건 대화하자. 자녀가 미쳤어요? 대화하고 앉아있게. 왜? 엄마를 조금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막 혼내질 않나.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는 무조건 이렇게 해. 왜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거는 애들한테 이제는 안 돼요.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 엄마랑
그냥 딱 해놓고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엄마 얘기 안 들어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대화하느냐, 그 방법도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랑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시대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살아오면서 아이들 때 없었나요? 지금 이 아이처럼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없었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어쨌든 간에 그 나이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살이라는 그 여학생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참 엄마 말 착하게 잘 들었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정말 선생님한테 내 애가 선생님이 이뻐라 해주고 그렇게만 살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몰랐습니다. 왜?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대화를 하는 방법,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왜 그러한지, 그 다음에 너가 왜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그냥 차분하게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좋은 관계, 싫은 관계,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아 형성, 즉 생각의 기준을 지금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또는 그게 다 자기 상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슬기롭게, 즉 이 아이와 풀어가게 되면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이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설명해줘 가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거 하나가 강요를 하고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무조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결코 나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아이처럼 와가지고 괜히 불평불만하고 뭐하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그거 언젠가는 어딘가에 가서 또 그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